좋은 제도 만들어 주시면 예, 좋겠습니다. 그렇게 안 하면요. 이게 지금 우리가 세계 한 180개 나라를 분석을 해보면요. 이 중에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한 24개 나라쯤 되는데요. 그 중에 대통령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는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. 미국, 스위스, 아랍에미레이트. 근데 미국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. 거기는 51개 연방 주정부니까, 그죠? 주 연방이니까. 스위스는 7명의 강요가 1년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합니다. 스위스는. 아랍에미레이트는 뭐 아랍공화국 여러 개 부족 국가가 뭐 두바이 뭐 이렇게 몇 개 국가 모아서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부족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. 우리나라처럼 이런 5년 단임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. 20개 나라는 소득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는 20개 이상 되는 나라는 다 권력이 분점되어 있습니다. 뭐 내각제로 분점이 되어 있든 이원 집정부제로 분점이 되어 있든 다 분점이 되어 있고요. 이 재미난 통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3,000불 미만 되는 나라 있잖아요. 예. 3,000불 미만. 그럼 우리나라로 하면 몇 년 될까? 70년 되죠. 그렇죠? 예. 3,000불 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한 78개쯤 됩니다. 78개 된 나라쯤 되는데 요들 나라는 100% 대통령 중심제입니다. 대통령이 다 정권 다 갖고 있습니다. 이런 나라들.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우리보다도 못 사는 나라들이니까.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권력이 분권이 돼 있고 나누어져 있고 못 사는 나라들은 권력이 독점되어 있다.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? 계속 권력이 독점으로 갈 것이냐? 권력을 나누어서 선진국으로 갈 것이냐? 그건 나중에 해답은 명백하잖아요. 그죠? 예,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좀 부정부패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마음이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이제 트위터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뭐 아드님 구두 떨어진 걸 신고 어떻게 예식장 좀 망신을 조금 당하셨고 혹시 아드님 구두 몰래 신고 가신 것도 부정이 아닌가요? 뭐 부자지가이니까 뭐 부자라기보다가 서로 또 아들도 내 거 맨날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뭐 다 그걸 공유하니까 재산을 공유하니까. 근데 그 아들이 구두 위는 아주 매끌매끌한 게 괜찮더라고요, 보기가. 그 예식장을 가야 되는데 내 구두는 언제 오래 안 닦아갖고 신고 나기가 좀 그러더라고 보니까. 근데 보니까 위가 벤질벤질한 게 있어서 나는 아들 놈이요. 구두를 걔는 회사를 다니니까 역시 회사원들은 구두를 잘 닦아 신고나 해갖고 이제 나는 위만 신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발도 뭐 비슷하니까 신고 이제 난 바닥이 떨어진 건 난 모르고 신고 예식장에 갔는데 예식장에서 사다리 나가고 장관님 왜 구두 밑에 떨어진 걸 신고 다니냐고.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 그랬어요. 아들 야 너는 막 구두를 위를 뺀질뺀질하게 닦아놔서 밑창들 막 붙여놔야 되니까 아버지 그걸 왜 신고 갔냐고. 자기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구두방에 못 갖다 줬는데 구두방 갖다 주려고 내놓은 건데 그걸 왜 신고 갔냐고.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말없이 신고하셨다가 이제 망신당한 것도 일종의 이제 그런 교훈 삼아서 그 뒤로 이렇게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어떤 반발심이 거부감이 생기신 거 아니신가 하는 걸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. 나는요 원체 가난하게 산 데다가 내가 어렸을 때 환경이 나 태어나기는 저 광부 아들로 태어났고요. 우리 아버지 광부와 태어났고 고등학교까지는 소작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는 거짓이 없잖아요. 그냥 말로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여름에 농부가 일을 열심히 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 가을에 추수가 많이 나오는 거고 여름에 게을리 하면 가을에 가서 축제가 많고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손으로 몸으로 겪으면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왔기 때문에
세상살이에 대해서 내 철학은 정직하게 사는 게 내 철학이고,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도 정직하게 사는 거다. 그러니 부정하게 무슨 그 돈을 주거나 돈을 받거나 하는 거는 옳지 않다 하는 게 아주 내 삶의 하나의 방법이에요. 그래서 내가 우기원을 지금까지 하면서 그렇게 뭐 큰 스캔들이나 뭐 이런 비리나 이런데 제가 연루되지 않았던 것도 내 철학이 그런 거예요. 그리고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걸 부끄럽게 할 게 없어요. 없는데 어떻게 할까? 도적질 하란 말이에요. 뭘 없는데 살아야지. 그러나 경제적으로 없다는 것이 자기 마음적으로 가난한 건 아니니까요. 그죠?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난 뭐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부패가 결국은 나라를 좀먹는다. 그게 하나의 통계를 이야기하면 아까 세계 180개 나라 중에요. 유엔 그 CPI 국제투명성기구, 유엔 자문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1년에 청렴지수를 각 나라마다 조사를 합니다. 청렴지수를. 그러면 10점에서 이제 1점까지 10점이 만점인데 아까 내가 이야기한 소득 3만 불 이상 이야기했잖아요.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는 청렴지수가 다 7점 이상입니다. 7.4 이상입니다. 7.4.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3천 불 미만 2점 이런 나라 있잖아요. 이런 나라는 청렴지수 다 1점입니다. 1점에서 2점입니다. 중국 같은 데도 2점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청렴지수가 높은 나라는 잘 사는 나라고 청렴지수가 낮은 나라는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세계적인 통계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5점 되거든요. 5.4, 5점 되는데 한 39위, 세계 한 39위쯤 되는데 39에서 4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3만 불이 넘어가려면 평균 청렴지수 2점을 더 올려야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의 청렴에 있는 거지. 반부패가 국가 경쟁력인 것이지 뭐 IT를 개발하고 뭐를 개발하고 그건 뭐 어느 나라든 다 하는 거니까 그게 꼭 지금 국가 경쟁력 시대는 아니다. 지금의 국가 경쟁력은 반부패다. 나라의 청렴지수를 높이는 것이 선진국으로 되는 지름길이다. 그래서 반부패야말로 국가 경쟁력이다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부터 늘 주장을 해온 거고 우리나라가 1년에요. 지하경제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부패,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지출되는 돈이 1년에 약 300조입니다.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326조 되잖아요.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 지하경제로 없어집니다. 탈세로 없어지거나 뭐 부패로 없어지거나 갈등 구조로 없어지거나 그러니 이걸 그대로 두고 어떻게 선진국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정치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냐. 그러니까 복지를 하려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 복지에 쓸 돈들이 다 이렇게 새나가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뭐냐? 청렴과 분권이 나는 시대적 과제다. 남들은 지금은 뭐 복지와 뭐가 시대적 과제다 그러는데 나는 청렴과 분권이 되면 복지 문제는 1차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.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해보잖아요.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어디냐? 조사를 여러 번 하는데 1번이 정치권입니다. 뭐 제가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2번이 공직사회입니다. 3번이 기업입니다. 이게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패 집단의 순위입니다. 근데 또 그것이 또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상을 기득권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국민권익위원장하고 특임장관하고 2년여 동안 맨날 특강 갈 때마다 전 전국에 400회를 넘는 특강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별로 사람들이 긴장을 안 하다가 요즘 뭐 돈봉도 뭐 터지니까 세상에 막 정치권이 처음 부패한 것처럼 막 홀랑 뒤집었는데 이 부패는 자유당 때부터 한 거예요. 자유당 때부터 이 권력이 집중되면서부터 자유당 때부터 빽 없는 사람은 동서기도 못했어요. 그래서 죽는 사람이 죽을 때 빽하고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? 내가 빽만 있으면 안 죽는 건데 지금 빽 없이 죽는다.
그 정도로 정치권의 권력의 부패라는 건 상존해 왔던 거예요. 상존해.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자성을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. 그런데 뭐 요즘 내 이름이 신문에 자꾸 오르락내려서 내가 그러면 그것도 한번 물을 거 있죠. 예, 저는요. 저 뭐 이게 너무 나 물을 것 같아 보니까. 예, 민감한 정치 하나니라 제가 물어보면 아니, 오늘 민감할 것도 없어요. 뭐 이 의원님한테 제가 혹시 딱이라도 맞을까 해가지고 제가는 못 묻고 우리 저기 농객분 중에서 한 분이 그거에 대해서는 난 정말 물어보고 싶다 이재 의원한테 욕을 먹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한 질문인데 제가 잠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. 나오면서 물어볼 것 같아. 예.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인사드립니다.